걱정하시는 부분이 흉증과 흉터인데요. 대개는 속옷에 가려지는 부위에 절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방량에 따라서.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성입니다. 원장님도 자가늑연골 코성형 하시나요? 예, 그러면 자가늑연골을 사용해서 코성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자가늑연골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늑연골 코성형 하면 흉터도 심하고 아프고 심지어 휘어지기도 한다던데 꼭 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가늑연골의 장점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점들이 있는데 문제점들만 많이 부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가늑연골을 이용한 코성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늑연골 코성형이란 무엇인가요? 예, 자가늑연골 코성형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코 수술을 할 때 연골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기둥을 세우거나 코끝을 연골 이식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골이 부족한 경우에 자가늑연골을 채취해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늑연골 코성형에 대한 오해가 진짜 많잖아요. 진짠지 가짠지 OX로 원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늑연골은 콧대에만 사용할 수 있다. 네, 아닙니다. 자가늑연골은 코 성형에서 연골이 필요한 부분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늑연골은 주로 우리가 코를 성형함에 있어서 비주 부분에 기둥을 세우고 코끝에 연골을 이식하는 데 사용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비중격 프레임이 휜 경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자가늑연골이 사용될 수 있고요. 콧난개 연골의 재건이나 콧망울의 비공 내리기 등에도 자가늑연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콧대는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가늑연골은 무조건 재수술에만 사용된다. 아닙니다. 아무래도 재수술인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본인의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들을 쓰신 경우가 많은데 이때 연골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수술의 경우 자가늑연골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수술인 경우에도 코가 심하게 짧은 경우, 코끝을 많이 높이길 원하는 경우, 코끝 모양이 크게 변치 않기를 원하는 경우, 이전에 비중격 만곡증이나 양악 수술 등을 통해서 비중격이 없거나 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수술에서도 자가늑연골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가늑연골로 성형한 코는 부자연스럽다? 아닙니다. 자가늑연골은 좀 단단한 연골이기 때문에 코끝이 다소 단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연스럽다는 건 좀 다른 의미인데요. 코끝이 좀 과도하게 높거나 과도하게 뾰족할 때 이제 부자연스럽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가늑연골을 쓴다고 해서 코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갈비뼈 연골을 빼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 아닙니다. 저희가 채취할 때는 필요한 양만 안전하게 제거하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늑연골은 전신 마취로만 채취 가능하다? 아닙니다. 자가늑연골 채취는 전신 마취 또는 수면 마취로 가능하고요. 이것은 이제 원장님의 선호도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전신 마취 또는 수면 마취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가늑연골은 반드시 휜다? 아닙니다. 자가늑연골의 특성상 자가늑연골을 빼고 나면은 마핑이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연골이 틀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가늑연골을 사용할 때는 채취한 다음에 상온 식염수에 30분 이상 보관한 다음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휘는 정도가 적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휘는 경우에는 휘어진 부분을 서로 맞대어서 교정하면은 이런 단점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가늑연골은 염증 확률이 0%다? 아닙니다. 오늘 답변이 다 X인데요. 자가늑연골의 경우에는 자개늑연골이기 때문에 염증에 강한 것은 맞습니다. 특히 구축에 있는 경우에 자가늑연골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염증이라는 것은 꼭 이 연골만의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염증이 0%라는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가늑연골을 사용했다고 해서 염증이 안 생기니까 수술 후에 음주나 흡연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기능코 성형의 경우 자가늑연골로 하는 것이 좋다? 예, 이건 아닙니다. 기능코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비밸브가 좁아져 있거나 비중격 만곡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비유성 비염이 있거나 할 때 교정을 하는 것인데 이때 연골이 필요한 부분은 비밸브 재건이나 비중격 만곡증의 경우인데요. 내 비중격 연골이 있다면 그걸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골이 부족하고 비중격이 심하게 휘어 있는 경우에는 연골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자가늑연골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가 늑연골로만 재수술할 경우 2번 채취도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늑연골은 보통 6번에서 9번 사이에 연골을 떼게 되는데요. 이전에 자가 늑연골을 너무 작게 되었거나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자가 늑연골을 한 번 더 채취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가 늑연골 수술 시 통증이 심하다? 세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통증과 흉터인데요. 사실 통증은 수술 당일 날에는 수술 부위에 저희가 이제 장시간 지속되는 마취제를 넣기 때문에 당일 날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 2, 3일 정도 약간 뻐근한 느낌이 있고요. 대개 실밥을 뽑으러 오실 때는 통증이 많이 완화돼서 오십니다. 또 한 가지 걱정하시는 흉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골을 떼기 위해서는 절개를 해야 되는데 대개는 속옷에 가려지는 부위에 절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절개 크기는 피부 밑에 지방량에 따라서 2.5cm 정도 절개해서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피하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절개가 한 3, 4cm 정도 좀 길어야지 채취가 용이합니다. 또한 30대 후반부터는 이 연골이 석회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석회화되지 않는 연골을 골라서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절개 부위가 속옷에 가려지는 부위보다는 좀 아래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가 늑연골의 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해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조댓글 부탁드립니다.